보통 사업은 아마 저보다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 이 안에는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겪어보고,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이나 1인 창조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다른 쪽보다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요즘 SNS 그쪽 활용해가지고 생겨나는 그쪽 비즈니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정리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드릴까 합니다. 제 소개는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제로 이렇게 하는 거는 기존 비즈니스를 CEO로서 주도해서 하시는 입장이 됐건 아니면은 안에서 직원으로 참여하는 입장이 됐건 간에 그 SNS를 통해서 기회를 다시 발견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돈만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를 계속 이끌기도 하고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아마 엄두가 잘 안 나는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함께 이렇게 하는 기반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비즈니스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은 나랑 상대방이 가치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르다는 거. 해당 건에 대해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비즈니스를 굉장히 어렵게 막 풀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좀 단순하게 시작을 하시죠. 우리는 지금 실무 쪽에 있는 쪽이니까 복잡한 정의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비즈니스를 한마디로 비즈니스가 뭐에 바탕을 두고 있냐? 가치에, 낙차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치가 낙폭이, 이 낙차가 있어야 상대방하고 나하고 뭔가 흐르게 되잖아요. 높이가 똑같으면 안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낙차를 만들어내야, 또는 낙차를 이용해야 사업이 된다. 이거는 이제 공감 다 하시죠?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평이한 상태인데, 흐르지 않은 상태, 평이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내가 가치를 창조해내서 가치 우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가치가 높은 가치를 가진 걸 개발을 해내고 그걸 마련하면 당연히 상품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요거는 얼른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흐르고 있는 가치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있는 거는 뭐 선악을 떠나가지고 기존 비즈니스 형태를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단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건 뭐냐면 그냥 놔두면 알아서 흘러가는 건데, 그걸 중간에서 막아놓으면 양쪽이 높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네.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낮은 쪽에다 높은 걸 공급하면서 그러면서 일으키는 비즈니스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이버 키워드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에서 정말 특별한 상품이 아니고 대단한 저희가 아닌데 근데 이게 사업이 되네 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이 차단을 이용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일으킨 쪽이 많습니다. 네.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국민들이나 이런 쪽들이 정보가 어두우면 이것도 마찬가지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러 막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전 국민들이 모든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그 정보가 빠르게 스프레드되고 잘 찾아지고 한다면 신문이 광고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냅니다. 그러니까 신문 방송의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유통되는 마음들이 반가울까요, 미울까요? 굉장히 밉죠. 밉습니다. 네. 네. 특히나 자기들은 하루에 한 번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중간에 수시로 막 변화하고 때려대는 쪽 같으면 아주 이제 최악의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실제로는. 예, 그래서 온라인 쪽에 대해서 신문 방송이 달가운 소리를 절대 안 하는 이유가, 편집 방향이 딱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단을 해놓고 오랫동안 잘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차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득권으로 쌓아놓은 브랜드나 이미지를 갖고 먹고 살거나 내지는 나갈 정보를 차단해서 역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은 이야기를 할 게 많지만 또 다음에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네. 마지막 방법은 뭐가 보입니까?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새로운 걸 창조도 하기가 힘들고 중간에서 이걸 차단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큰 이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무슨 상태로 만들면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가치가 바닥난 상태로 만들면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이게 이제 전쟁 상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파괴를 싹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기는 뭐 해야 돼요? 복구. 예, 복구해야죠. 건설해야죠. 그죠? 네. 예, 당장 의식주부터 해결되던 상태인데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거든요. 매달리죠. 그럼 뭘 갖다 대도 다 팔려. 전부 다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하게 되는 게 파괴에 의존하는 그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걸 이야기 드리면은 차단 파괴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 분명히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요 아이템 돈 되겠네. 내가 생각해도 그거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쪽에 속한지도 모르고 바로 손대시는 경우가 있어요. 파괴 쪽에 손대는 거는 결코 삶에서 내가 성공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도. 그렇죠. 그죠? 예. 차단 쪽이나 이런 거는 이게 관행이고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어.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부심이나 내가 잘 살았다 이런 생각 안 들 거예요. 근데 하실 때는 창조에 기반한 비즈니스에 집중하시는 거. 요거를 생각을 항상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바치는 세 개의 기둥이라고 말은 이제 저렇게 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을 정리만 저는 하는 입장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관계. 사업을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분들은 아이템이나 뭐 돈 이야기는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돈 들고 아이템 들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뭘 많이 찾죠? 목을 찾습니다. 목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많이 몰려 있거나 많이 흐르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없으면 지불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업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쓰죠. 직원을 안 쓰는 사람들은 또 뭐라도 해요? 외주를 내죠. 그렇죠. 예, 발주죠. 무슨 수를 쓰든지 만들어내는 쪽도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일을 풀어내는 것도 사람. 마지막에 사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잠깐 막 하다가 오늘 어디 갔다 오셨다고요? 두 분이서? 네트워크요. 일육 갔다 오셨어요. 네트워크 쪽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네트워크 뭐 피라미드 뭐 하는 쪽들 그쪽이 왜 그 단순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만큼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오랫동안 이게 계속되어 왔느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템이나 돈만 갖고 풀어내는 것보다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집중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래서 사업을 하면서 뭘 남기는 걸 가장 잘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남기라고 그랬나요? 사람을 남기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그게 무슨 좋은 뜻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 남기는 게 제일 많이 남기는 거예요. 실제로. 예.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생산자, 더 많은 네트워크 이게 있는 상태에서 사업하면 얼마든지 키워낼 수가 있잖아요. 돈으로 싹 바꿨던 거는 환율 문제든 여러 가지로 가지고 한 방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확보해 놓은 쪽은 생각보다 아주 강합니다. 아이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카메라를 여기 보시면 지금 카메라 2개 보이시죠, 그죠? 네. 예, 저기도 보이고, 세 개. 3개, 또 저기 또 여기도 많아. 예. 네 자, 개. 야. 이렇게 있을 때 한 가지 종류 요거를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람한테 팔았어요. 열심히 홍보하고 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아이템이 나오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아이템. 사람을 확보 못하고 있을 때는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템이 바뀌면 그때는 또 아예 생판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게 사업일까요? 사업도 굉장히 좀 저급한 사업이 되는 거죠. 제대로 하게 되면 일정한 사람들, 어느 규모 이상의 사람들하고 쭉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아이템들을 얼마든지 갖다 대면서도 유지를 해내고 좋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인맥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술에 해당하는 거죠. 혹시 이 친구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요. 제가 안드라카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리세요. 그럼 이거 조금 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봐요. 볼까요? 좋아요. 이 소리가 지금 제대로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제 걸로 옮겨볼까요? 살짝만 지금요. 중학생 때, 이거보다 훨씬 많았어요. 중학교 때. 지금도 했죠. 내용이 조금 기니까 제가 그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네. 가족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와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췌장암 쪽 관련된 그 검사 방법이 굉장히 오래된 방법, 그리고 찾아내는 확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보이니까 이 친구가 뭘 한 거냐면 그냥 학생이에요. 우리 중에 지금 가장 어린 친구보다 훨씬 더 어린, 현재도 더 어린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기술을 수집하고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있는 이미 개발된 방법들을 조합하는 일, 거기에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본인도 해결을 해 나가는 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이 안에서 있게 되면은 이 혈중에 생겨나는 독특한 단백질 있잖아요. 그거를 검출하는 방법, 요거를 하는 걸 물질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 거를 그걸 안에서 다 찾아서 그냥 학생이었는데 찾아내서 그걸 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만들어낸 게 아까 저기 검사하는 방법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800달러라고 그랬죠. 그리고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찾아낸 건 5센트예요. 오. 검사 방법이 5센트고 그 다음에 검사되는 이 뭐랄까 정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그걸 풀어낸 거예요. 요거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정한 열망이 없으니까 이미 존재하는 걸 찾아보는 거 그거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를 해요. 나는 자본이 없어서 나는 아직 공부를 다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런 걸 수없이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학교 숙제든 뭐든 인터넷으로 다 풀었으니까 이것도 일단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풀어낸 거예요. 그거를. 물론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 쭉 다 보면 아시지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해줬어요. 실험실 쪽도 그렇고 대학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이 친구 사연 듣고 최대한 많이 이런 걸 자료 제공하고 실험실도 쓰게 하고 이런 걸 쭉 다녀가지고 엮어져서 나온 종합적인 결과예요. 저 친구 혼자서 해낸 건 아니고 지금은 뭐에 도전했는지 아세요? 이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그 만화 영화나 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 사람이 싹 있으면 쫙 이렇게 스캔하면 질병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거. 근데 내년까지
내년까지 지금 그거 개발하는 거, 그 작업을 지금 들어갔어요. 이 친구야. 예. 야. 근데 그거를 얼토당토 않게 무조건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걸 해결하느라고 하면서 부수적인 정보나 네, 사람 그걸 모아서 이런 게 모였어요? 안 모여져 모였어요? 모여져 있죠. 인프라- 아이디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내년 말까지를 계획하고 지금 이미 시작을 했어요. 와. 이 친구가. 예. 근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최장암 그거 검진 방법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나 인터넷이 단지 굉장히 이런데 효율적이다 이 이야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한 것도 할 수가 있다. 단지 중요한 거는 내가 못할 거다라고 굳게 믿는 신념 있잖아요. 그 신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 버리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참고로 이제 뭐냐면 원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적은 얇은 박판을 만들어야 이게 민감도가 올라가는데 근데 그거를 아주 쉽게 풀어내는 대목이 안에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마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인맥에 대한 부분을 SNS로 많이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기존의 시스템 SNS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 친구도 SNS라는 게 없었다면 네. 그냥 사람 한 명씩 찾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 가지고 풀어내는 거는 반드시 더 더디고 그랬을 거라고. 그리고 기술 같은 거를 이미 나와 있는 거를 검색하고 순간순간 알아내는 거. 아까 책 그 판형 있잖아요. 판형에 대한 거 아까 뭐라고 하셨죠? A 구판.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야 알아낼 거를 검색하면 되는 창 하나 더 띄워서 바로 찾으니까 그냥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대목이 안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할 문제들을 그것들을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어내는 거. 그래서 인맥과 기술 그건 마지막에 그래도 자원은 필요하다. 그래도 자원은 필요하다. 만약에 여기 이 공간이라는 게 없었다면 공간이라는 자원이 없고 그 다음에 부수적 이유이지만 빔 프로젝트나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네. 예. 정 안 되면 돈을 내고라도 해서 모여야 되는데 또 돈 내고 한다 그러면은 또 오시는 분들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럴 때 또 잘 오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그럴 때 안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그 세 개의 기둥 그거 하에서 지금 아래 제가 하는 분류는 완전히 딱 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고객도 인맥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망이라는 것도 사람을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인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하고 어떤 관계를 풀어내는 부분 이것도 사람의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외주를 주고자 할 때도 물론 돈만 가지고 기술적인 방법을 하고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풀어내는 일의 상당 부분은 조직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망에 대한 거 중간에서 적절한 사람의 소개나 보증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외주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결선인데 그래도 인맥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기술은 상품에 관련이 있고 자원은 수입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인맥부터 시작해서 수입 지출에 해당하는 요 지금 단 두 줄, 요 줄 안에가 여러분들이 사업 모델을 만드실 때 사용하는 9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 뼈대 안에가. 그래서 그 각각이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지는지를 판단을 하고 나면 저비용으로 위험하지 않게 사업을 만들고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들 그래서 생각하셨던 게 처음에 IT 쪽이다 그러면 컴퓨터다 웹이다 그러면 맨 처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그냥 뒤에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노출만 잘 되면 내 사업이 성공하겠지. 이게 제일 그 초보라든가 1단이에요. 일단 제일 그 하단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선은 어떻게든 검색 엔진에서 남들이 검색하면 앞에 뜨고 많이 뜨고 누군가 많이 방문하면 일이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입을 벌리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SEO. 내가 딱 입이 지금 맞춰져 있냐? 저게 떨어지면 내 입에 쏙 들어올 거야. 이게 SEO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죠? 바닥에다가 쫙 깔아놓고 어디에 떨어져도 다 챙기겠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물량 공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원래 노출이 추구하는 거는 사람들 머릿속에 인지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네. 다음 단계고 인지가 되게 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거는 인지까지는 그냥 대중 소개 이런 생각인데 구체적인 관계가 생겨납니다. 그 중에 그 건 때문에 누구와 우리가 관계를 맺었어 라고 해가지고 보통 회원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관계 형태로 나타나고 관계는 보통 일대 가해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되느냐?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관계가 아니라 회사나 상품과 일대 가해 관계가 아니라 그것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어떻게 돼요? 뭉쳐요. 그렇죠. 예, 어떤 그룹이 동질성을 있었죠. 갖고 네. 경계를 갖고 우리끼리 그 소속감을 유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는 단계, 그걸 이제 공동체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은 그 안에서 구체적인 조직이 생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에서 어떤 부문이라든가 팀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하라든가 책임이 다르고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른 이런 구조들이 안에서 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사진 찍을 때 요새 공부하는 사진 김경진 무서워가지고. 자, 근데 요 단계가 쭉 이렇게 거쳐져야 이제 탄탄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요 뒤쪽에 대해서 학습하기가 싫으시든지 또는 학습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뒤로는 안 가고 계속 뭐에만 집중을 하세요? 노출을 그냥 지상 과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 뒤쪽에 인지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바로 뒷단계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될까요? 안 되죠. 블로그로 회원제 운영이 될까요? 다르거든요. 이 글로 보면은 블로그가 원래 차원이 더 높은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카페가 한 단계가 더 높은 물건일까요? 카페가 지금 레벨이 훨씬 더 높은 물건입니다. 근데 나온 순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블로그를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카페로 성공을 못한 나머지들이 그나마 조금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블로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 주워 먹는 정도 수준, 그런 수준이지. 카페 제대로 된 데들을 보시면은 1년 내내 공부를 진행해도 되는 곳들이 있어요. 블로그는 절대 그런 짓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 당연하죠. 있던 사람도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카페는 처음부터 뭉쳐질 때 안에서 어느 지역, 맘 모임 딱 해갖고 한번 딱 결성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1년 내내 공부 진행하기도 해요. 한쪽에서. 다른 행사 진행 같은 거 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쪽이 뒤로 이렇게 발전된다 간다는 거,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것만 알고 계셔도 그래도 사업을 바라보는 거, IT 쪽을 활용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게 원래는 조직은 공동체 아니는 뼈대의 역할을 하는 거,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떤 상태가 많이 되냐면 일단 회원으로 우리가 그룹에다 사람들을 막 그냥 초대를 해요. 친구를 막 초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룹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그룹 회원인 거하고 아닌 거의 차이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쨌건 경계선이 있고 우리는 어디에 회원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대화도 나눌 수도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도 해요. 그런데 안에서 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뭐가 나타나면 우리 하다 보니까 사진은 누가 좀 찍어주면 좋겠다. 행아웃은 우리 술 마시러 뒤풀이 자리를 가면 마지막에 돈은 누가 좀 걷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후기는 김미경님이 잘 쓰시더라. 아니면 이런 게 서서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 쪽 그러면
그룹 대표는 이번에는 누가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서서히 형성이 되잖아요. 바로 경계선만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초보적인 공동체에서 더 지나가서는 안에서 역할 배분이 일어나고 그 역할 간에 또 관계가 다시 형성이 돼서 조직이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른 걸로 본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쪽 조직이라고 한 거는 공동 그 뼈대가 있는 공동체. 앞쪽에 제가 공동체라고 표현한 거는 아직 내부에 조직이 형성이 안 된 공동체.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요. 여태까지 노출 마케팅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냐고 노출 마케팅을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배우고 느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큰 어떤 기여도나 에너지를 더 뒤로 갈수록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죠. 이제 해보면 노출이 됐을 때, 자, 10,000명 노출이 됐으면 구매를 몇 건을 할까요, 사람들이? 맞는 중에 모르죠. 얼마나 입을 잘 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0. 실제로 0.05%. 매출로 이게 연결되는 거는 비율이 진짜 도박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낮아요. 네, 굉장히 낮은데 요게 좀 이제 지나가면 사람들이 필요 없는 물건 그 사람하고 친해서 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많죠. 들어보셨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관계 쪽의 수준이에요. 질문해놓고 가시면. 아니, 듣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공동체나 이런 쪽 같으면 때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나에게 좀 손해가 오는 일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응당 그래야지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됐을 때는 또 달라져요. 경계선이 생길 때는. 예, 조직에서는 이제 책임이나 이런 부분까지 명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면 재활용성이 아주 높아져요. 이건 단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쓴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앞쪽 노출에 의존했을 때 하고 이쪽 관계로 넘어가고 공동체로 가고 조직으로 넘어갈 때 재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다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 물건만 구매를 할까요? 다른 일들도 벌릴 수 있을까요? 다른 일도 벌리죠. 다른 일도 벌릴 수 있어요. 그냥 노출해서 들어와서 클릭만 하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생산에 관여하나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옆쪽으로 오게 되면 생산 쪽에까지 다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원이 됐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뒤쪽은 그렇게 되는 거죠. 초창기 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는 오히려 공동체나 조직이 더 많이 노출보다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높이 많이 가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서부터 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두 번째 오류예요. 바로 노출에만 건너가요. 몰입해 있는 것도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 네. 노출을 거쳐야만 요걸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그것도 역시 오류라는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바로 SNS에서는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관계. 예, 준비한 다음에 곧바로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하고 친구 맺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싸이월드에서 일정 맺으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중간에 끼어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쪽을 안 보고 일단 저쪽부터 이게 고정관념 가지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SNS나 클럽 안에 들어와서도 관계를 맺을 기회에 딱 자기 앞에 이게 차려졌는데 근데도 뭐를 해요? 노출만. 예. 옛날에 쇼핑몰이나 블로그 하던 때 습성 가지고 계속 노출만 하고 있는 거야 안에서. 관계는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관계도 떠날 만한 그런 짓을 막 해대는 거예요 안에서. 예. 왜냐하면 안에 프레임이 너무 구형 프레임이 독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흐름만 알고 계셔도 그래도 이제 하는 게 달라집니다. 다음에도 또 생각나는 건건이 찾아가지고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그 다음에는 뭐 그러면 이런 거 있는데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예. 요런 병 형태 보면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인지하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예. 그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그 인지도, 상지도 그런 최초 인지도 그러면은 그래서 핸드폰 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은 아이폰 아니면 삼성 되면 그 최초 인지도가 애니콜 탑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쭉 찾아보면 있어요. 그냥 뭐 핸드폰 아는 거 5개를 써봐라. 그럼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거 갖다가 그게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인지도가 달라졌어요. 전문 책 그쪽에 뭐라고 저기 책판 그 최초 상기도로 쓰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형 브랜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기 마을에 가면 마을에서 이발소 중에 이발소 이름 없는 데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이 봐. 그냥 이발소. 그냥 이발 예. 이렇게 써진 거 보신 적 없으세요? 많아요. 많이 있으시죠? 예.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냥 쌀 네. 이렇게 써진 집이 있었어요. 쌀, 계란, 쌀. 그걸로 그냥 쌀, 계란 이렇게 그냥 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지역이나 이미 관계를 선점하고 있거나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는 앞쪽 인지나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밖에 없는 거 거기는. 예. 맞아요. 그리고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저쪽 어디지? 그 기찻길역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쪽 그 신촌 쪽 있잖아요. 거기 가면 기찻길역 해갖고 거기 고깃집들 잔뜩 있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기억 안 나세요? 신촌 홍대 사이에 있어가지고 있어요. 네, 중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찻길 자체가 지금은 옛날처럼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있는 집 중에 제일 유명했던 집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술집. 그냥 술집이에요? 예, 그냥 술집. 아예 없어요. 다른 게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술집이에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좀 이제 그 놀아보고 마셔본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기찻길역 술집 가봤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은 거기 술집 많은데 이렇게 되고 이제 잘하는 사람은 좀 어둡지 않아 거기?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안주 이야기하고 안주가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쪽을 활용해서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빨리 건너뛰는 거. 그리고 SNS 이전까지는 앞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출발해서 흐르는 건 그나마도 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블로그 잘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노출을 하면서 사람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 뭘 해요? 오프라인 번개를 해요.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끌어모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육도 가고 봉사활동 나가고 막 하면서 어디로 끌고 가요? 단기의 공동체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메일을 사람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는데 날마다 이메일을 꼬박꼬박 보내면서 점점 어디로 끌고 가요? 단계로 해고 이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적어요? 예병이 몇 케이스가 있어요. 예. 40만 예병일 명, 씨도 40만 명이나 보겠죠. 네, 케이스가 관계에서 내부에 보면 일부 공동체와 약간의 조직 형태가 나타나 있는 형태예요. 이걸 흐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엮여서 지금 보고 있죠. 예, 이메일에서도 출발할 수 있고 블로그에서 출발할 수 있고 뭐든지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뒤쪽까지 가느냐 아니면 앞에만 집중해 있느냐 따라 그 수준이 그냥 바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보실 때 도구 자꾸 뭐 짜잘한 도구들 와 이거 재밌다 뭐 하다 막 해갖고 스스로도 뭐 또 앱 하나 또 앱 하나 도구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내 흐름은 일단 유지를 하면서 도수를 올릴 거냐 롤을 저을 거냐 내가 안에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딱딱 필요한 걸 골라서 써야지 도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팁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기 공동체 조직, 공동체 조직으로 넘어갈 때 쓸 수 있는 게 그게 첫 번째는 참여 쪽이에요. 참여. 이제 웹 2.0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썼던 것들 중에 맨 첫 번째가 참여는 뭐냐 하면 고객을 고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두고요? 고객들이 생산하는 거, 생산 자체에도 같이 끼어들도록 한 거. 미리 써먹은 건 누구예요? 네이버가 써먹었죠. 네. 지식인 질문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답변은 누가 해요? 답하고 우리가 예, 블로그도. 근데- 옛날에는 사이트를 회사에서 만들어서 내줬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네이버 때부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거잖아요. 네. 물론 그 전에 다음 카페나 다른 쪽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그게 컨텐츠화 하는 데는 다음은 속도를 많이 안 냈어요. 근데 네이버는 힌트를 본 게 싸이월드를 보니까 이쪽에서는 미니홈피라고 껍질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걸 가지고 놀거든요. 디카 가지고 사진 올리기 시작해서 그 문화가 형성된 건 싸이월드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보고는 거기서 블로그나 이쪽으로 발전을 제대로 시켜낸 거. 그게 이제 질문 있어요. 예, 근데 지식인이나 블로그에 저는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인데 그 이유가 왜 그거 쓰고 나서도 별로 저한테 되는 이득은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어떤 심리인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은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게임 요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어요? 이기고 싶은 게임. 예. 친구랑 둘이서 산에 경쟁. 갔는데 네. 산에 갔는데 곰이 쫓아와요. 이야기 아시죠? 예. 네. 한보 근데- 먼저 가야지. 근데 막 뛰니까 옆에 친구가 그래. 야 우리 이렇게 뛰어봐야 너도 곰보다는 안 빨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보다 한 너보다 발만. 빨라? 너보다만 빠르면 돼. 이럴 때잖아. 네. 근데 뭐냐면 사람들 유전자에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본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본능보다 그게 무조건 강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본능이 들어있다. 근데 그걸 이용을 하는 제일 정리된 거의 학문에 가까운 게 게이미피케이션 분야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 줄로 세우고 앞쪽 사람들을 띄워주고 네. 그 다음에 조그만 거 할 때마다 점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판을 짜는 거. 근데 그게 지식인이 안에 들어가 써보신 분은 아니지만 예, 점수 상당히 주고. 많이 돼 있어요. 예. 안쪽이. 예. 뭐 사람들은 포스케어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거기에서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일찍부터 좀 많이 써오던 방식이에요. 참여하고 그 다음이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라든가 생산품을 함께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설계된 목적 이외로 자원을 쓰도록 그렇게 갖고 그런 걸 개방이라고 하죠. 자, 원래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공간은 여기는 무슨 용도 공간인가요? 병원, 식당, 병원에 있는 식당이죠. 누가 식사하는 자리에? 직원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간에는 지금 누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원 사람 아닌데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요런 형태. 그러니까 원 설계하고 다르게 열어놓는 거. 학교 운동장 개방 이럴 때 쓰죠.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집단지성과 협업. 요거는 옛날에 웹 2.0 교육 받으실 때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옛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을 이걸 다 해오셨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대부분 자기 비즈니스에 저건 단어 5개로만 이해를 하고 실제 비즈니스 자체를 저거 5개를 통해 갖고 재구성하는 노력은 거의 안 하신 경우도 많아요. 조금 반영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세요. 기원님. 엄청난 거 봤어요. 예, 아래 있는 단어 중에 일부를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일이 벌어졌죠. 그죠? 예.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4가지 구체적인 기술. 그거는 하나는 모바일.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기계에는 이제 더 이상 매력을 많이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기계는 누가 더 잘 다뤄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이 훨씬 더 잘 다뤄요. 그리고 집에 큰 거 컴퓨터 사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잘하겠지, 그죠? 모니터 여러 개짜리 놔두고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하겠죠. 근데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쓰는 쪽, 그러니까 IoT라고 하는 쪽, 그쪽이나 움직이면서 항상 그 순간에 지금 맞춰서 상황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기 인맥 부분이 제일 넓죠. 예. 위에 보시니까 저걸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게 뭐예요? SNS. SNS. 그리고 할 때 여기 보면 조직,
공동체, 집단지성, 협업 요 네 가지에 해당하는 거. 네. 요 네 가지를 주로 끌어내고 물론 참여공유 쪽도 영향은 있는데 그 부분이 뭐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회사 업무를 결국 구체적인 형태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남긴 거는 파일링 시스템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거는 안 한 거잖아요. 네. 예, 볼 수 없는 기록되지 않은 거, 그건 안 한 거예요, 그냥. 그죠? 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그걸 실시간으로 함께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오래된 단어, 아주 오래된 단어인데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가장 우습게 생각하고 때로는 잊혀진 단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최재건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예. 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쪽 활동을 하는데 근데 한 분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모임에. 저 파일 근데- 올려드릴 텐데. 아, 그래? 네. 올라가 있어요, 이미. 이미 다 그러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오늘 거 이벤트 공지한 거 거기 보시면 제가 댓글도 다 달아놨으니까. 자, 근데 그거를 최 목사님을 아무리 오래 지켜봐도 정말 싱거운 거예요. 나타났다 그냥 사라지고 왔다가 그냥 가시고 왔다가 그냥 가시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목하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우리를 안 하시니까. 왜냐하면 뒤풀이에 참여도 거의 안 하시지. 음. 거기에다가 왔다가 가는데 뭐 말씀도 별로 없으시지.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거 출석부 있죠. 예. 시트를 보고 데이터를 쫙 해고 집계를 해가지고 제가 소팅을 몇 가지를 하는데 자꾸 번번이 맨 위로 누가 올라와요? 최재건 목사님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출석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사항 채워 넣는 거라든가 이거 자꾸 위쪽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안에 기여율도 해가지고 이걸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높죠. 이 부분이 낮게 저평가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쪽 광진구에 은퇴자협회 모임을 할 때 부탁을 드려봤어요. 이쪽에 몇몇 분 앉아 계시는데 이쪽 좀 책임 좀 지고 좀 도와드려 주세요 해가지고 부탁을 드려봤어요.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직관에 의존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 경험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맞겠지. 근데 때때로 또는 자주 놓치는 게 데이터 안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거 그리고 본인이 발달돼 있고 뭐 그다음에 소통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데이터를 있으면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려드린 그림은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주시는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그 6.0